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면의 매력을 외면으로 디자인해드리는 소울뷰티 코치 김주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미지에 대한 나의 외모에 대한 나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디자인한다. 네, 나는 나를 디자인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내가 나를 디자인하고 있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요. 나는 나를 지금 현재 디자인을 하고 있어. 그런 생각 하셨어요, 정말로? 대단한데요. 네. 제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주체자로서 나의 이미지를 직접 설계하고 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네. 막 희망이 생기시죠? 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대.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전신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나오셨죠? 네, 거울 속의 내 모습 보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괜찮았다. 나는 오늘 거울 속 내 모습을 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 손. 지금 약간 네, 네 아직 손이 안 드셨는데 그러면 좀 별로인 것 같아. 뭐죠? 어떤 기분 드셨어요? 정말 별로였어요. 정말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너무 밝아 보여. 그리고 피부도 좋아 보이고 어제 잘 자고 났더니 한 2kg가 빠진 것 같아. 배도 좀 들어가 보이고 그리고 뭔가 나 오늘 옷 되게 잘 입은 것 같아. 네, 그런 사람이 내 앞에 거울 속에 딱 보여요.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오늘 그럼 뭘 해볼까요? 어떤 약속을 잡아볼까요? 좀 잘 보이고 싶었던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던지 아니면 뭔가 중요한 그런 일을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굉장히 기분 좋게 생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거울 속으로 매일 보는 내 모습은 나의 기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네, 우리가 이 이미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 내 감정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기분 좋은 외모는 나에게 보내는 긍정의 신호와도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모습에서 좋은 느낌이 날 수 있으면,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이거는 긍정의 신호다. 내 오늘 삶에, 나의 오늘 하루에 긍정의 신호를 나한테 보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를 만나면 늘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다 그런 거 물어보고 싶으셨죠, 저한테? 네. 제 이미지 어때요? 저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까요? 아까도 네, 어떤 학생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저 어떤 헤어스타일이 어울릴까요?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저의 대답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미지 원하세요? 어떻게 보이고 싶으세요? 네, 저는 이 질문과 이 대답으로부터 이미지 코칭을 시작을 합니다. 네, 나의 이미지 변화의 핵심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네, 다 각자 지금부터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이미지를 원하고 있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느껴졌으면 좋겠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보이고 싶은 거지? 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제가 이 외모는 자존감이다라는 책을 내고 저희 취미가 생겼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블로그 검색을 해봐요. 리뷰가 그러니까 매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따끈따끈한 어제 올라온 네, 리뷰에서 나왔던 그 블로그에서 나왔던 그분의 그 어떤 일부를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그분이 제 책을 읽고 막 너무 괴로웠대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 거지? 이거를 대답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연하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막 자괴감이 드셨대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질문이라서. 네. 너무 흔한 질문인데 나 어떤 사람이지? 나 어떻게 보이고 싶은 거지? 사실 우리 면접 가기 전에 이거에 대한 거는 네,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나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나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알고 있으셔야 돼요. 네. 이래야지만 내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가 있어요. 네. 이분도 이제 앞으로 찾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누구죠? 진이. 네, 램프의 요정 진이. 제가 강의를 가면 꼭 이 진이를 불러냅니다. 진이를 불러내서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너무 대답을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진이가 나타났어요. 진이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원하는 모습이 뭐예요?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1분을 드려요. 1분 동안 최대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진이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야 번역이 돼서 네, 전달이 됩니다. 네.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자, 여기 학생. 어떻게? 네, 진이는 1분 뒤면 사라져요. 그래서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진이가 지나갔어요. 자, 이 1분 동안 내 소원을 얘기하면 그대로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어요. 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어떤 게 사랑스러운 모습이죠? 어떤 게 사랑스러운 모습이죠? 태도나 행동들이 사랑스러웠으면 좋겠다. 좀 어렵지만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 그림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원하는 모습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법칙이에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누구나 다 보기 좋은 모습, 호감을 주는 모습을 원하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뭐 그냥 웃는 거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시죠. 네, 그래서 호감을 주는 모습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대답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제가 수백 명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어떤 모습을 보면 호감을 느끼시나요? 왜냐하면 그게 거의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호감을 주고 싶으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 밝고 자신감 있는 표정. 갖고 싶으신 거 맞으시죠? 네.
지금 한번 그 표정 보여주시겠어요? 밝고 자신감 있는 표정, 자신감 넘치는 표정. 네. 여기에 포인트 제가 가로로 넣어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또렷 생기 있는 눈빛. 네,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빛. 표정에서 중요한 건 눈빛이에요. 네, 내가 눈빛으로 상대방의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내 이미지를 전달을 해줄 수 있으면 저는 그 면접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나의 눈빛을 통해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밝고 자신감 있는 표정의 핵심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입꼬리는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바른 자세. 네,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앉아있는 모습을 봤는데 네, 이전에 바른 자세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자세로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거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바른 자세면 호감을 줄 수 있어요. 자, 체형. 균형 잡힌 건강한. 네, 건강한데 균형이 잡혀 있어. 네. 호감 느끼시죠? 피부는 깨끗하고 건강한. 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메이크업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네,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에서 우리는 호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단정하게 정돈된. 네, 단정하게 정돈된 모습. 네, 다 알고 있는 그 모습 맞아요. 네, 거울 속에 나와 비교를 해보세요. 나는 정말 단정한 정돈된 헤어스타일 하고 있는지, 단정한 느낌을 내 헤어스타일이 지금 주고 있는지 그런 거 판단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하고요. 의상은 상황에 적합하고 깔끔한. 네, 내 의상이 상황에 적합한지. 네. 근데 면접을 가시면 거의 똑같은 옷을 입고 가신다고 해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분을 만났는데, 네, 이 상황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그냥 내가 면접자로서 간다 이런 거보다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이미지를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남들과 똑같은 그 정장을 입고 가는 걸 좋아했지, 아니면 조금 더 나만의 다른 이미지를 풍길 수 있도록 의상을 조금 다르게 입어보는 게 필요한 상황인지. 분명히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직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아무리 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면접관들이 그 검정 정장에 흰 블라우스를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거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이 모두 통합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습 눈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나요? 그쵸? 밝고 자신감 있는 표정을 하고 있고, 자세는 되게 반듯하고, 체형은 균형이 잡혀 있고, 피부는 깨끗하고, 헤어스타일은 단정하고, 옷차림은 깔끔한 그런 이성이 내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남자는 여자가, 여자는 남자가. 네, 지금 벌써 미소가 막 지어지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에 혹시 키가 몇 센치고 눈이 얼마나 크고 쌍꺼풀이 있고 코가 오똑하고 얼굴이 작은지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부분 내가 얼굴이 커서 고민이에요. 내가 눈이 작아서 고민이에요. 코가 낮아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호감을 느끼는 모습에는 그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놀랍지 않나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던 건데 막상 이렇게 풀어서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의 내적 자존감, 나의 외모의 자신감은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되면 해결이 됩니다. 네, 자, 여기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 해당이 되지 않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는 이미지를 마음에 그릴 때 그 이미지는 나의 행동을 통해 구체화된다. 네, 원하는 이미지를 마음에 그릴 때, 구체적으로 마음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릴 때 그 이미지는 나의 행동을 통해 구체화가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밝은 표정이라는 이미지를 내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네, 그 모습을 내가 떠올려 주세요. 박보검이어도 괜찮아요. 네, 밝은 표정을 한 연예인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그려주시고요. 그거를 구체화 시켜주세요. 네, 내 얼굴에서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네. 첫인상 결정 요인 다 알고 계시죠? 많이 보셨던 차트일 것 같은데 1위 뭐죠? 네, 표정이죠. 네, 외모보다 표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 표정 누구 거죠? 내 표정 누구 거죠? 내 거. 내 거? 자, 우리가 거울 하루에 얼마나 보시죠? 하루에 내가 거울 보는 시간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10번? 시간으로 치면 오래 보네요. 한 시간? 네, 평균 네, 1시간. 네, 많이 보는 사람, 적게 보는 사람 앞에서 평균 1시간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밖으로 나갔다고 가정했을 때 내 얼굴 누가 보죠? 타인이. 자는 시간 빼고 다른 사람이 보죠. 심지어는 가족분들도 내 표정을 보죠. 근데 내 표정을 되게 어둡게 하고 있으면 가족분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어두운 표정을 하고 집안에 막 돌아다녀. 네, 그런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요. 같이 막 안 좋아하시겠죠. 뭔가 음울한 기분이 막 돌고 집안에. 실제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시는데 옆에 분들이 너무 표정이 안 좋아서 내가 갈 때마다 기분이 안 좋대요. 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 표정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그러면 내 표정, 이거 누구 거죠? 내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는 시간보다 타인이 보는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내 표정,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 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기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한테 좋은 기운을 막 보내주고 계신 거죠? 네. 나는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거울을 볼 때마다 수시로 질문을 해주세요. 내 표정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어떤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굳이 남을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 생각 지금 제가 이 이야기 하니까 조금 드셨죠?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돼? 네,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행복.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긍정적인 인간관계.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형성의 첫 번째는 호감. 네. 다른 사람과의 나와의 감정 교류에서부터 좋은 인간관계, 결국은 나의 행복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조금 더 필요성이 느껴지시죠? 네. 자, 같이 한번 다 눈을 한번 감아 볼게요. 네, 눈을 감아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습을 한번
내 모습에 입혀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내 표정이 너무 밝고 환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밝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 모습을 나한테 입힌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굉장히 밝은 표정을 하고 있고 내 자세는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자세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네. 나는 어깨가 쫙 펴지고 자, 지금 내 모습에 그 자세를 한번 입혀볼게요. 어깨를 펴주세요. 네. 어깨를 펴주시고 허리를 세워주시고 당당한 자세 그리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계속 해주세요. 내 피부가 굉장히 깨끗하고 윤기가 흘러요. 내 피부가. 그리고 내 헤어스타일이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깔끔해요. 너무 단정하고 그리고 내 옷차림이 굉장히 오늘 너무 옷을 잘 입었어요. 세련된 느낌을 줘요. 네, 그 모습을 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곳을 내가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어요. 첫 번째 눈을 마주친 사람에게 환하게 미소를 지어줍니다. 환하게 미소를 지어주세요. 자, 이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시고 네, 첫 번째로 나와 눈이 마주친 사람에게 가장 환한 모습으로 웃어주세요. 자, 눈을 떠주세요. 환한 모습으로 웃어주셨나요? 자, 옆에 분을 보시면서 그 미소를 보여주세요. 네. 환한 미소가 느껴지시나요? 네, 지금 조금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내 표정을 트레이닝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연상하는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내가 정말 굉장히 멋진 모습이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굉장히 괜찮아. 되게 멋져 보여. 이런 모습을 내가 직접 지금 하고 있다라고 연상을 해보시는 거.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눈빛에는 당신의 마음이 나타나요. 나의 눈빛에는. 그래서 우리가 눈빛이 흐리다, 눈빛이 맑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눈빛에는 영혼, 마음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사람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를 보고 싶다면 눈빛을 보세요. 네. 눈빛에는 마음이 나타나요. 그리고 입술에는 생각이 나타납니다. 내가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내 입술에 나타나요. 왜냐하면 입술은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나의 입술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담아볼까요? 나의 눈빛에는 나의 영혼을, 나의 입술에는 나의 생각을. 네. 다 저한테 보여주고 계신가요? 자, 자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요. 아마 이런 분들 밖에 오늘 끝나고 나가시면은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하철만 타도 볼 수 있고 그냥 길을 걸어가는 사람 중에서도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모습이죠. 이런 자세. 나는 이렇게 제가 직접 코칭을 해드릴 때 앞에 계신 분이 약간 자세가 이렇잖아요. 제가 흉내를 내드려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르고 그 자세를 계속 취하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자세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가 그런 자세를 혹시 취하지 않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뭐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이죠? 거만해. 네. 고개를 들면 거만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제가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되게 움츠려 보이죠? 자세는 조금만 틀어져도 굉장히 다르게 보여요. 이야기를 심지어 듣고 있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듣잖아요. 어떻게 보이죠? 안 듣고 있는. 네, 약간 좀 다르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 고개의
기울임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마 신경을 못 쓰셨을 것 같아요. 그냥 허리를 펴야 된다, 가슴을 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 고개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할 때 이 고개가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고개도 같이 한번 여기 고개 들려 있죠. 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찍어드릴 때 그런 이야기 턱 좀 내려주세요. 다 이렇게 턱 들고 계시거든요. 네. 자, 뭐죠? 슈퍼맨. 네, 최근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프레젠스라는 책이 있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프레젠스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여자 교수님께서 이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해주셨죠. 내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자세만 취해도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기분은 나의 삶을 바꿀 수가 있다. 자세가 삶을 바꿀 수 있대요. 네, 마찬가지로 표정도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고요. 다른 이 이후로 말씀드릴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슈퍼맨, 슈퍼우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 당당한 자세 네,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일단 더 키가 커 보여요. 더 날씬해 보여요. 더 자신감 있게 보여요. 그리고 척추 한번 쫙 세워볼까요? 정신이 들지 않나요? 네, 정신이 깨어나요.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일을 할 때 항상 척추를 팍 세우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일을 하면 일을 하기가 싫어져요. 왜냐면 사람은 편한 걸 좋아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편한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집중해서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될 때는 자세부터 한번 고쳐보세요. 정신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자세 교정하는 방법은 저는 딱 이거 하나만 말씀드려요.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자기가 척추가 너무 틀어져가지고 측만증 뭐 이런 거 다 찾아오셨대요. 뭐 안 좋은 건 다 찾아오셔서 지금 제가 척추 교정을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렇게 제가 척추 교정을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분 척추 교정 받는 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네, 자세만 교정해도 내 이미지가 달라지는데 그 교정하는 방법은 매 순간 내 자세를 인식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네, 이걸 저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 순간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하고 있지 나한테 물어보세요. 너 지금 척추 세워져 있니? 너 가슴 펴졌니? 고개가 들리지 않았니? 이런 것들을 나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네, 인생이 달라집니다. 네, 옷차림.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면접을 보시고 그 면접에서는 사실 면접 의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옷차림은 그 면접 의상보다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의 옷차림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옷차림. 옷차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느낌을 좌우합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님 제가 아까 딱 처음 뵀는데 이 러플이 달린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어요. 네, 제가 딱 보자마자 느낀 느낌이 여성스럽다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 느낌을 좌우해요. 네. 저도 아까 딱 보셨을 때 느낌 받으셨죠? 네. 네,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굉장히 좀 네. 여성스럽고 단아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제 정돈된 차림으로 왔어요. 평상시의 모습이 아닌, 왜냐하면 저의 느낌을 좌우하기 때문에. 네, 아마 다들 평상시에는 뭐 대충 있거나 뭐 편하게 있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실 텐데. 저는 앞으로 트레이닝을 하시기 위해서 셀프 트레이닝을 하시기 위해서
평상시의 옷차림을 바꿔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네,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가까운 옷차림.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세련되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 싶어. 세련되고 도시적인, 그리고 커리어우먼 같은 느낌 네, 주고 싶어 라고 하면 평상시에 그런 옷을 한번 입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을 때 입어보세요. 오히려 아무런 스케줄이 없는 날 그런 옷을 입고 막 돌아다녀 보세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내가 매일 후드티에 추리닝에 이런 거를 입고 다닐 때랑 딱 갖춰서 옷을 입고 다닐 때 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 이 옷차림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드리고요. 자기 암시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생활을 하시니까 아마 뭐 팀 미션, 뭐 팀 발표 이런 거 해보시죠. 그때 조를 짜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런 사람이 이렇게 착 찾죠. 평상시에 옷차림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막 편하게 대충 입던 사람은 그런 거 안 떠올려요. 네. 대인관계에도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헤어스타일, 아까 이제 헤어스타일 질문 해주셨는데 외모 이미지의 80%가 헤어스타일에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굉장히 사실은 꿀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지를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헤어스타일에 있어요. 네. 보통 내 헤어스타일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내 헤어스타일이 부합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이미지 원하세요? 당당한 이미지. 당당한 이미지. 자, 당당한 이미지라고 하면 떠오르는 헤어스타일. 단발머리에. 그리고 형태는 건강한 머릿결. 네. 그리고 뭔가 잘 정돈된, 네, 좀 단정한, 네,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앞머리가 이렇게 다 내려와 있을까요? 아니면 약간 보일까요? 이마는 좀 보이겠죠. 네. 우리가 헤어스타일에서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썼는데, 헤어스타일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앞머리가 내려와 있을 때, 드러나 있을 때, 그리고 컬이 있을 때, 없을 때, 길이에서 주는 이미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부합한지, 그러면 좀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좀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상과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중심 역할이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변화시켜 드릴 때 헤어스타일을 먼저 바꾸고 나서야 다른 게 변화가 가능해요. 보통 나 되게 좀 굉장히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옷은 되게 여성스러워요. 막 귀여워, 심지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귀여운 머리를 하고 그런 옷을 입으면 어울릴까요? 당당한 옷, 세련된 옷, 모던한 안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바꾸고 싶으면 헤어스타일부터 바꾸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모는 나를 말해주는 첫 번째 명함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모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게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나의 표정부터 헤어스타일, 옷차림, 자세 이런 것들을 저는 외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 네, 동의하시나요? 네. 나는 내가 만들었다.
나는 내가 만들었다. 지금 이 모습은 내가 만들었다. 아마 아직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 30대 정도부터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100% 동의하세요. 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나의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을 굉장히 그 오랜 선택 동안 작은 선택을 통해서 내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내가 쓰고 있는 안경, 이것도 내가 고른 거죠. 내 헤어스타일도 내가 고른 거죠. 내 여기 뭐 이렇게 잡히는 거 있나요? 혹시 배 한번 만져볼까요? 네, 뭐 잡히는 게 있으면 이것도 내가 만들었어요. 네, 이 모든 것들은 다 언제 선택을 했냐면 과거에 선택한 것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앞으로의 나는 지금부터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이 된다. 앞으로의 나는 내가 지금부터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이 됩니다. 자,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나의 이미지 변화는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어요. 항상 내가 선택이 가능해요. 나의 표정도 선택이 가능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입꼬리를 올리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내 얼굴 모양이 달라져요. 얼굴형도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모든 것들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미용실에 가서 그냥 마음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저 이런 느낌이 나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결과가 달라지죠. 네,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미지 변화 다 원하시나요? 네. 네. 그런데 이미지 변화를 가로막는 적이 내 안에 숨어 있어요. 그 적 한번 불러내 볼게요. 네. 귀찮아. 뭔가 바꾸려고 하는데 귀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적은 더 심해요. 생각이 없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세 번째 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만하면 됐어. 괜찮아. 내가 내 친구 중에선 제일 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3적을 물리치셔야 돼요.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이 적들을 물리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존감을 키우는 3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정말 이거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첫 번째 그 중심 요소가 이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정말 존중하고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할 때 나의 이 외모 가꿈도 나의 이미지 변화도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죠? 괜찮아. 네, 이 괜찮아는 지금의 내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셀카 찍고 한 장도 못 남기는 거는 나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네, 내 모습을 일단 받아들이세요. 이게 나야. 그래, 이게 나야. 이게 나지. 받아들임.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잘했어. 잘했어. 야, 너 그동안 정말 잘했어. 그래, 너 지금 이 모습도 굉장히 좋아. 훌륭해. 멋있어. 예뻐. 좋아. 긍정.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지금까지의 행동에 대해서도 긍정하는 마음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되게 후회를 많이 하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때 이 머리 한다고 했지? 뭐 이런 후회도 하고 네,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지? 굉장히 자책과 후회를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한 거를 만회하려는 그런 거를 심리적으로 느끼려고 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3번째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뭐 할까? 네. 긍정을 하고 나서 이 긍정은 이만하면 됐어랑은 달라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지금도 좋아. 잘했어. 하지만 이제 뭐 할까? 너 뭐 필요하니? 너한테 뭐 해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만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들 이 세 가지 괜찮아, 잘했어, 이제 뭐 할까? 이거를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은 내가 원하는 나를 찾는 과정이에요. 내가 원하는 나, 어떤 나일지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선택에 모여서 나의 이미지를 결정하고요. 나의 무엇이 달라져야 될지 이미 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알고 답을 찾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의 조건은 자신감, 내면의 자신감부터 시작을 하고요. 노력. 저는 이 두 가지가 매력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매력. 그거는 자신감과 노력으로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사랑. 이 사랑은 나에 대한 사랑은 물론 타인에 대한 사랑도 포함을 해요. 내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우리의 몸은 정원이고 마음은 정원사다. 게을러서 불모지가 되든 부지런히 걸음을 주어 가꾸든 그것에 대한 권한은 모두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모두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CDC 캠퍼스 박소윤입니다. 오늘 직무는 디자인 직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저랑 같이 강의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궁금하거나 질문이 생기면 여기 밑에 자막에 나가죠. CDC JOB 이쪽으로 여러분들 질문을 계속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번 직무는 디자인에서도 여러분들이 브랜드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한테 좀 알짜배기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그리고 여러분들 브랜드 안에서도 또 패키지라고 또 디자인이 있죠. 그래서 브랜드 디자인에서 그래픽과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많은 직무 중에서 이 디자인 직무는 크리에이티브한 직무의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직무 중에서 제가 이 5가지를 딱 뽑는데 그 중에 히든은 바로 저는 디자인이라고 뽑고 이 디자인은 바로 크리에이티브에서 가장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것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직무에 있어서 큰 꿈을 가지면서 저와 함께 가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이 5가지의 컨텐츠를 살펴볼 텐데요. 디자인 직무 채용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이 디자인 전반의 취업에 있어서의 채용 프로세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별로 브랜드 디자인 안에서 그래픽과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직무에 맞는 그런 역량과 자질,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디자인, 이 디자인 중에서도 브랜드 디자인 쪽에 있어서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보면서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디자인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기획을 끌어내야겠다라고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에서 관문이 실기 테스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지 못하셨을 텐데 이 실기 테스트를 어떻게 대응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꼭 지녀야 할 이 포트폴리오, 합격 포트폴리오를 내가 만든다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장의 산업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관심이 가는 쪽이 바로 트렌드예요. 요즘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텐데 뭐가 유명하더라. 요즘에는 이런 거 좋아해 하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 게 바로 하나의 트렌드이고 그 소비자가 원하는 겁니다. 자, 이 원한다는 거는 사용자가 구입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쪽 직무는 그 산업은 계속 채용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은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단어들을 숙지를 하시고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셔야 됩니다. 미디어에서도 여러분들 혼수론밥에 대한 관련된 그런 드라마나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실 테고 자, 1인 가구는 요즘에 계속 각광을 받으면서 1인 가구 관련된 이런 디자인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만의 인테리어라고 해서 요즘에 페이스북을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은 내방 꾸미기, 뭐 10만 원으로 이 간소한 내방 꾸미기, 그리고 100만 원만 가지고 이사를 해서 나한테 감각적인 디자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디자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그만큼 자기 방을 나답게 만들어 보고 인테리어하고 그런 부분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 시장도 분명히 니즈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국 화장품. 자, 화장품이 어느샌가 이 중국인들한테 굉장한 각광을 받고 있고 한국 화장품이 대세라는 거는 지금 꾸준히 얘기를 듣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이 굉장히 중국인들한테 그리고 대만이나 아시아 전체에 그런 각광을 받는 것이 요즘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반려견. 자, 요즘에 이 애완동물 관련된 이런 TV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고 있고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예전보다 애완견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완견 관련된 이런 용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에 그런 대기업들도 관련된 용품을 계속 탐구하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산업을 여러분들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럼 나는 어떠한 브랜드 디자인, 어떠한 패키지 디자인을 내가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그 구입할 목적이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최근에 서울 우유가 이 우유의 시장에 있어서 반려견들을 위한 우유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참 이런 거를 왜 안 만들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다른 회사, 작은 회사에서 반려견 그런 우유를 만드는 것은 봤는데 이런 큰 기업이 서울 우유가 이런 반려견을 위한 우유를 이번에 출시를 하면서 계속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들한테 적합한 그리고 이 반려견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설계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지금 진짜 반려견의 시장이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나도 그러면 이런 반려견들을 위한 이 반려견을 키우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런 제품을 한번 패키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만들어 본다면 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이 디자인은 설득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로 구매할 이유를 만들어주고 그 시장에 타겟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탐구를 하시고 저처럼 이런 것들을 꾸준히 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브랜드 디자인 쪽에서의 그 채용을 살펴본다면 역시나 대기업에서 꾸준히 채용을 하고 있고 중점으로 쭉 살펴본 결과 유통이나 소비재, 제약회사에서 다수의 채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품이나 화장품, 그 소비재 회사들이 꾸준히 패키지 디자인이나 브랜드 디자인 쪽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카드나 이런 삼성그룹에 있어서 카드사나 그리고 제일모직 안에서 그리고 그 삼성생명, 제일모직은 지금 삼성물산으로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업에서 삼성에서 그래픽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채용을 했었습니다. CJ 역시 CJ는 제일제당 이 식품 관련된 쪽에서 푸드빌이나 이런 쪽의 패키지 디자인을 채용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자체 PB 상품, 화장품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채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브랜드 디자이너가 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인 바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있죠. 이 두 곳의 기업은 꾸준히 이 디자인 쪽에 채용을 해왔고요. 브랜드 디자인 안에 제품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디자인, 그리고 그 외에도 VMD 디자인까지도 채용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모레퍼시픽 안에 여러분들 에뛰드하고 이니스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채용을 보면요. 아모레퍼시픽 그룹에서 채용을 하는데 에뛰드하고 이니스프리에서 또 채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는 뭘까요?
자, 아모레퍼시픽에 있는 브랜드는 쉽게 설명하자면 아리따움에서 보이는 여러분들이 그 아리따움에서 접하는 그런 디자인, 바로 이 브랜드 디자인이 바로 아모레퍼시픽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뛰드하고 이니스프리는 별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그룹 안에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디자인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 에뛰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설화수라든가 한율이라든가 그리고 마몽드 이런 제품들이 있죠. 그리고 에뛰드하고 이니스프리는 별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채용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복 지원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는데 중복으로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좋아하는 컨셉에 맞춰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 컨셉이 있어요. 에뛰드는 좀 놀이문화적인 부분에 그런 아기자기하고 그런 요소의 부분이 나한테 잘 맞는다. 아, 나는 에스쁘아의 그런 이런 느낌, 좀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가지면서 이런 컬러에 대한 부분에 감각적인 그런 부분을 지닌 에스쁘아에 나는 일하고 싶다라는 자기만의 그런 정체성과 잘 맞는 기업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그 합격의 성공률이 높다라는 것을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롯데 제과나 이런 빙그레, 유통에 있어서도 계속 패키지 디자인 니즈는 계속 있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JYP처럼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이런 브랜드 디자인의 채용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제약회사 같은 경우도 요즘에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동제약이나 광동제약이나 제약회사에서도 패키지 디자인 쪽에 니즈를 계속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그 요즘에 시장에 있어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 바로 가구 인테리어 시장인데요. 가구 인테리어 시장에 있어서도 이런 퍼시스나 한샘 이런 부분의 그 기업들이 채용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재, 건축 자재나 소재 이쪽으로 채용을 하고 있었던 KCC나 LG 하우시스도 디자인 채용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 이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이 관문들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내가 가야 되겠다 한다면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면접, 그리고 실기 테스트 이 코스를 유념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실기 테스트는 단번에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관문이 아니기 때문에 실기 테스트가 어떤 식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신다면은 그에 맞게 계속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브랜드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실기 테스트를 보는가라는 부분을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고 아, 계속 내가 이쪽으로 실기 테스트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역시나 브랜드 디자인도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UI, UX, GUI는 이 웹화면이나 모바일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강하다 보니 거의 제출용이 그 메일로 보낸다거나 그 웹사이트의 채용 공고에서 거기서 지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면접에서 갖고 오라는 기업도 있기는 하지만 특히나 브랜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갖고 오는 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그러한 PR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소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제가 간곡히 바라는데 스프링 철로에서 그렇게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 스프링 철로에서 가져간다는 거는 그냥 문서 작업, PPT 제안서를 하는 느낌에서의 포트폴리오지 절대 포트폴리오의 북을 만든다라고 보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프링철은 아직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디자이너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만의 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에이전시 이 세 곳 모두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세 곳은 서류 전형이 따로 있어요, 관문이.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대기업은 이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가 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기업별로 자소서에 대한 준비를 탄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적성 테스트는 삼성 빼고 모두 다 인적성을 보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은 웬만하면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에 맞는 그리고 인적성을 공부를 하시고 디자인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의 집중도가 그 많이 소유를 시간을 둬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책을 구비를 하셔서 기업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기 테스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무적 역량에서 정말 중요한 관문이고 실기 테스트를
여러분이 보고 나면은 그 관련된 직무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임원 면접까지 하는 것이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 포트폴리오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이 에이전시에서 보는 각도는 디자이너, 여러분들 자체에 대해서 PR을 정말 잘 표현을 해야 돼요. 대기업하고 다른 게 이 에이전시는 이 디자이너로서 나에 대한 어필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로서 가지고 있는 끼를 마음껏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대기업으로 갈수록 이 대응력, 기획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업력을 정말 중요하게 본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실기 테스트를 보시기 전에 인성평가를 디자인 친구들도 보거든요. 근데 인성평가를 보실 때 거기에서 자기가 체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키워드 값이 이 결과값이 나왔을 때 협업력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협업력 갖추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창의력, 열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게이지가 나와요. 그럼 그 부분을 가지고 면접에서 보고 그다음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 디자인 친구들도 대기업에서 준비하셨을 때 인성평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혼자 하는 게 정말 즐겁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사실상 대기업에서 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향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탐독을 하고 자기 자신이 정말 대기업하고 잘 맞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나만의 개성으로 디자인하고 싶다 하면은 사실상 대기업에 있어서 인성적인 부분과 잘 맞지 않고 그리고 대기업은 실력 부분도 중요하지만 인성의 마인드를 굉장히 보기 때문에 실력을 잘하는 애들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마인드를 잘 끌어올려서 대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오픈하시고 인문계, 이공계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이 대기업의 관문도 통과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무별 소개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보시면 정말 먹음직스럽죠? 순두부, 우렁된장, 그리고 국산 콩 청국장 이렇게 해서 패키지 디자인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패키지 디자인을 봤을 때 이 소비자가 이게 뭔지를 단번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와 그리고 타이포, 전체적인 컬러 배치를 잘 구성을 해서 이 패키지의 전반적인 것들을 잡아내는 것이 바로 브랜드 디자인 안에 패키지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이런 패키지의 재질 같은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용기에 대한 부분에 관심도가 높아야 돼요. 그리고 포장에 대한 그런 외관의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직위 구조에 대한 공부도 탐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 디자인 부분인데요. 그래픽 디자인은 이 브랜드 디자인 안에서 홍보에 대한 목적, 이 마케팅 부서와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 그러니까 공연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이런 리플렛이나 그리고 명함이나 배지, 티셔츠 이런 다양한 것들의 판촉물을 디자인을 하거나 그리고 가끔 온라인 쪽에 있어서 카드 뉴스나 이런 거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온오프 홍보에 있어서 필요한 디자인을 바로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하고 이런 소비자나 유통이나 광고회사에서 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브랜드 디자인 안에서 그래픽 디자인은 CI, BI는 다르죠. 기업의 로고와 브랜드의 로고예요. 이 로고 디자인을 하는 역할도 바로 그래픽 디자인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IMC 전략이 무엇이냐? 바로 마케팅 홍보. 이 마케팅 홍보에 있어서 통합 마케팅 전략에서 필요한 부분을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케팅 부서와 그리고 영업 부서 어떻게 앞으로 그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이 기획이 나오는 거에 바탕으로 필요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IMC 전략에 필요한 디자인입니다. 말 그대로 POP나 브로셔, 카탈로그, 리플렛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그리고 홍보에 필요한 디자인을 하는 거고요. 시즌이나 이런 프로모션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에 뭐 하는 거, 뭐 겨울이면 크리스마스 때 뭐 하는 거 이런 시즌에 맞춰서 그 컨셉에 맞는 비주얼라이징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유관부서, 마케팅과 영업과 이 품질, 이 관련된 모든 부서와 함께 논의를 하면서 협업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역량과 자질을 본다면 툴적인 능력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디자인 작업을 해야 됨에 있어서 능숙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툴을 정말 뛰어나게 다 할 필요는 없고 내가 감각적으로 할 수 있는 툴의 역량만 잘 발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에 수상한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관련된 경험을 꾸준히 쌓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키워드를 보신다면은 이 트렌드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이 설득할 이유가 있다고 제가 언급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획력, 그리고 협업력이 필요하고, 자, 중요한 거 단어가 나왔어요. 브랜드 정체성이에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름,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컨셉, 이 기획을 가지고 있다면 소비자가 구매할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박소윤이라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단어로 표현한 뭐인가, 이런 단어들이 한 번에 나와줘야 이 설득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컨설턴트잖아요. 여러분들 취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 이렇게 키워드가 나온다면 정체성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디자이너로서의 디자인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떠한 디자이너라는 걸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자이너인지 나는 사용자를 바라보는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런 컨셉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다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요즘에 그 책, 배민다움이라고 유명하죠. 자, 이 자기다움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 자기다움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점, 그리고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나다운 것을 어필하는 게 바로 자기다움입니다. 말 그대로 이 제품도 아모레퍼시픽에서 설화수다운 거, 아모레퍼시픽에서 헤라다운 거, 아모레퍼시픽에서 한율다운 거 다 컨셉이 있어요. 여러분들 딱 보면은 컬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서 이 제품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체성이 명확한 것이 바로 자기다움입니다. 그래서 자기다움의 이런 본연의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키워드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 준비를 한다면 이쪽 직무는 이런 화장품이나 소비재, 유통 쪽에서 채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별로 업무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장 좋아하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언어적인 영향을 보기도 합니다. 모든 그 지원자가 중국어나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친구는 중국어나 이런 영어 부분이 뛰어나서 필요로 하는 디자이너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디자인적인 역량이 뛰어나서 뽑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중국 시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화장품의 시장에 있어서는 중국어를 할 줄 안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패키지 디자인으로 넘어갈게요. 이 패키지 디자인은요, 보여지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제품을 구입하러 갔는데 같은 물이어도 그리고 같은 커피여도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패키지 디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커피 브랜드도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패키지 디자인을 보면서 나 이거 커피 컵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나 이거 커피에서 이런 브랜드가 좋아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런 패키지 디자인에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품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이유가 포장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품질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존을 하기 위한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비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품질적인 부분, 이 내용물에 대한 보존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이 식품이나 화장품은 이 사람이 먹고 바르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중요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디자이너도 품질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어떠한 재질과 그리고 어떠한 용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고 바를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같이 함께 탐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정체성, 바로 이 제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말을 하는 거죠. 그거에 따른 컨셉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자, 역량과 자질을 본다면 그래픽 디자이너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더 플러스 더한다면은 이 패키지의 직위 구조를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련된 패키지 그 협회라든가 그런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셔서
이런 공부를 하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패키지 디자인 협회나 이런 쪽의 사이트도 있으니까 관련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도움이 크게 될 테고,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에서 좀 여러분들이 나는 스페셜을 가지고 싶다 한다면 저는 캘리그라피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패키지를 봤을 때 감성의 소비자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요즘 화두거든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능력을 또 여러분들 키워내시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키워드는 직위 구조도 중요하고 컨셉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유통 소비자 니즈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제품 품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협업력의 기반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위구조 공부도 해야 되고 패키지 박람회라든가 이런 커피 그런 박람회도 많이 하잖아요. 커피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박람회를 하는 것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박람회를 가셔서 이런 새로운 콘텐츠의 아이디어도 얻고 아 이런 디자인도 굉장히 새롭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께서 쌓아 올리셔야 되는 점을 놓치지 마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 현장에서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현장에서 답이 있다. 이게 뭐냐면 현장은 여러분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가는 곳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화장품이나 이런 식품 그런 쪽이 많은 곳이 바로 매장이죠. 스토어.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나 그리고 화장품 매장이나 그런 곳에 꼭 가셔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연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제품들이 어떻게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컨셉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이루어져 있는지 직접 가서 그 시장의 눈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될 네 가지는 어떤 디자이너를 하든 간에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앞으로 사회에서 활동을 했을 때 이렇게 갖춰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관리 첫 번째는 가장 메인이에요. 사실 시간 관리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그 지키기 힘든 부분이라는 건 저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제가 학생 때도 이 디자이너로서의 피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게 말하는 직업과 그리고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시간 약속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지키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 관리를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디자이너들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멀티플레이어가 잘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판단을 잘 해야 되는 점에서 필요하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제가 뭐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잘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에서 쓰신다거나 면접에서 본인에 대한 그런 어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족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응용을 해서 너는 뭘 잘하냐? 넌 디자이너로서 뭘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이런 부분들의 질문들을 응용을 잘 하시면은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책임감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요. 디자이너로서의 책임감이라는 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하는 그 아이디어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 퀄리티를 놓치지 않는 정신이 바로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그냥 책임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 처음의 시작과 끝마무리의 마무리까지 퀄리티를 놓치지 않는 그런 책임감 있는 정신이 바로 저는 제가 가진 강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을 했던 거를 응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강점으로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력이에요. 체력은 여러분들한테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체력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실 건강하지 않는다면 아프면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픈 것을 회사에서 이해를 해줄까요? 사회에서 이해를 해주면서 그래 너 아프니까 잠시 쉬어라. 그러면 나중에 일해도 돼. 이렇게 여러분들을 배려해 주지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건강 관리를 잘하고 이 밤샘 작업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프로다운 정신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전문직인 만큼 그런 프로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꼭 놓치지 마시고 갖추시길 바랍니다. 자, 작품하고 상품이 무엇이냐, 이 부분은 저는 계속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하고 상품은 소비자를 놓고 기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작품은
나만의 스토리를 디자인하는 거. 상품은 고객이 원하는 스토리로 판매 목적을 가진 디자인입니다. 즉 고객이 원한다, 고객이 바란다는 건 상품의 의미인다면 그 의미가 바로 컨셉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잡아내는 거예요. 즉 사용자, 소비자, 구매할 사용자가, 소비자가 그것에 대한 구매를 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한창 배달의 민족을 보시면서 굉장히 포스터를 많이 접했을 거예요. 광고로도 많이 보셨었죠. 자, 이 광고를 보면서 잘된 디자인이라고 여러분 느끼셨을 텐데 디자이너들은 딱 보면은 이거 정말 잘 되고 좋아라는 거는 감성으로 느끼는데 이게 왜 잘된 것인지에 대한 그 말을 잘 못해요. 그 이유를 찾아내지 못해요. 그것을 이유를 찾아내서 이 디자인이 잘 됐고 좋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는 디자인을 보셨을 때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B급, 키치, 유머 이 세 가지는요. 이 배달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컨셉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컨셉을 이끌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였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나한테 왔구나라는 것이 적중을 해서 잘된 디자인이라고 보여진 거예요. 바로 B급 감성의 디자인 바람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광고가 그리고 이러한 그런 포스터나 리플렛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감성으로 와서 자극을 시켰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정말 잘된 디자인이다라고 와닿게 된 겁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컨셉이 잘 잡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역시 이 카카오 프렌즈 강남의 한복판에 생긴 지 얼마 안 됐었죠. 저는 이 강남에서 줄이 쫙 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대단한 그러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실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카카오에서 하나하나의 캐릭터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고 누구나 하나쯤은 이 인형을 하나씩 들면서 걸어가면서 뿌듯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진짜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싶다라는 것을 이끌어냈구나, 성공을 했구나라는 것을 저는 눈으로 실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 캐릭터들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냥 만들지 않고 이 캐릭터들을 어떻게 사업화를 해볼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서 이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이 플랫폼이 생겼다라는 거는요, 바로 소비자를 경험하게 만든 겁니다. 그냥 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모바일에서만 사용하는 이모티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파생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용품이라는 결합을 통해서 소비자가 소지하기 쉽게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 하나하나의 컨텐츠 용품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서 만져보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경험을 주기 때문에 이 카카오의 캐릭터들은 더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죠.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디자인이 성공을 했구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 말로써 그리고 기획을 어떻게 했구나라는 부분을 글로써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해왔던 이 포트폴리오나 해왔던 디자인을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디자인 결과물만 따다다닥 있으면요. 이게 어떻게 잘 된 거고 어떻게 이렇게 결과물을 냈는지 누구나 다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나만 좋고 나만 잘한 디자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것이 잘 된 것이고 기획이 잘 이끌어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 것이고 그 부분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이런 사이트나 책을 저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성공의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기 위해서 물론 현장에서 보시는 것도 있지만은 책으로도 여러분들 접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타스 브랜드라는 책인데요. 이 유니타스 브랜드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계속 어떤 책이 있는지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지는데 서점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월간지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시다면 취업준비생인데 여러분 딱히 구입할 돈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냥 서점에 가셔서 그 한 권씩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이 책은 글이 많다기보다 글과 그리고 그림 이미지의 구성이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아니면 타이포로 쉽게 시집의 느낌처럼 낸 책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 내용을 보신다면은 UX, UI, GUI뿐만 아니라 브랜드 디자인, 모든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담아내서 이 제품이 그리고 이 컨텐츠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기획부터 정말 잘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꾸준히 탐독을 하면서 보신다면은 많은 영감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말과 글로써 또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포트폴리오나 디자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핀터리스트나 비엔즈락 이런 부분을 많이 들어가시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쪽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트렌드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 에이전시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아, 이런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라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디자인을 많이 볼수록 감각이 키워지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 한 명 친구가 자기는 그 편집 디자인, 그 북 디자인에 있어서 감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집 디자인은 타이포나 레이아웃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능력은 감각도 필요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에 있어서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이포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컬러에 대한 부분도 공부해야 되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디자인을 많이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디자인을 많이 보고 리플렛도 모으고 그리고 좋은 디자인 있으면 막 사진도 찍고 저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디자인의 퀄리티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좋은 디자인을 많이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계속 어떻게 디자인이 이루어지는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 중에서도 저는 추천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시집이에요. 시집은 저는 인문계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하지만 전 디자인 친구들한테 더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글이 너무 많은 것을 디자인 친구들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두뇌가 사실 사용한 두뇌가 달라요. 글이라든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두뇌와 이미지를 보는 두뇌는 다르거든요. 좌뇌, 우뇌가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지를 많이 봐왔던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컬러나 그런 모양이나 아이콘이나 이런 거를 보고 찾는다면은 인문계 친구들은 글과 모형에서 찾거든요. 글과 그런 내용에서 이렇게 찾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글을 좀 그래도 가까이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신문이나 이런 거 본다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쉽게 처음부터 다가가고 감성적인 부분의 요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시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Y에 대한 생각을 더 하게 되고 글로써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실기 테스트예요. 실기 테스트는 직무 면접에서 가장 큰 관문이고 실기 테스트를 잘 보셔야 직무 면접에서도 설득력 있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드로잉이 있고 컴퓨터 작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드로잉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기업은 노트북으로 아니면은 그 컴퓨터 학원에 대여를 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실기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주제를 회사에 관심이 있는 그 회사가 하고 있는 관련된 주제를 줍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뭐 헤라의 그런 브랜드 디자인을 어떠한 컨셉으로 한번 해봐라라는 그런 주제. 그리고 컴퓨터로 작업하는 이러한 CJ 올리브 네트워크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제 마찬가지로 PB 상품 관련돼서 자연의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봐라. 아니면 수분 라인으로 뭐 만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자기네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컨텐츠 관련된 주제를 주고 시간의 제한을 두면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3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내가 어떠한 디자인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기획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합격 포트폴리오 관련돼서 설명을 차분히 드리도록 할게요. 합격 포트폴리오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잘된 포트폴리오. 근데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를 보실 때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판단하면서 보지 않고 오, 잘했네. 오, 되게 좋다. 감각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왜 이게 잘 된 거고 포트폴리오가 퀄리티가 좋은지를 생각을 안 하세요.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바로 표지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브랜드 디자인이기 때문에 UI, UX 친구들보다 더 신경 쓰셔야 돼요. 면접 때 북으로 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종이에 대한 느낌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 포트폴리오 북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를 PR할 수 있는 브랜딩을 해서 한번 가져가 볼까? 이렇게 해서도 가져간다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더 나한테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나만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이게 북으로 가지고 왔는데 나는 그 북과 더해서 나를 PR할 수 있는 브랜딩, 뭐 명함이라든가 그런 구색을 맞춰서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을 PR할 수 있는 컨셉을 지닌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표지라는 거는 이 면접관한테 제시를 했을 때 처음에 딱 보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표지에 그냥 포트폴리오 박소윤 이런 식으로만 쓴다면 더 이상 어필할 거 없고 그냥 박소윤의 포트폴리오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디자이너라면은 자기가 가진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떤 디자이너입니다라고 어필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미지로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지를 신경을 쓰시되 여러분들이 가장 표지를 많이 보는 게 어디십니까? 바로 서점입니다. 서점에 가시면은 눈에 들어오는 거, 자 이미지라든가 타이포라든가 그런 구성이 한눈에 더 들어오는 게 짚어지게 되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아이디어도 얻고 그리고 카탈로그 같은 거, 기업에서 만드는 카탈로그나 리플렛을 보시면서 표지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감각 있게 탐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포적으로 심플하게 나는 해볼 거야. 나는 이미지적으로 일러스트적으로 해볼 거야. 나는 내가 그 브랜드 디자인 패키지 쪽이니까 패키지 관련돼서 느낌을 내봐야지 해서 연관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은 이 편집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아웃을 잘 구성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보는 사람한테 계속 설득을 주는 거예요. 저는 페이지가 좌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페이지가 중간부터 시작을 해요. 라는 것을 계속 인지를 주면서 눈의 시선이 좌측이면 좌측부터 계속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좌측에 있다가 중간에 있다가 우측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피로하고 그리고 이 작품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분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준이라는 거를 두면서 내가 이 제품에 대한 설명, 이 작업물에 대한 설명을 헤드라인을 잡아주고 설명과 기획이 충분히 보여지면서 이 작업에 대한 이미지를 함께 충실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타이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영문 한글이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디자이너로서 가장 기본인 거, 굴림체를 절대 쓰시면 안 되겠죠. 굴림체는 디자인의 타이포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그런 주로 쓰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시되 나눠서 쓰셔야 돼요. 숫자하고 영문 서체는 영문 서체로 그리고 한글은 한글 서체로 하나씩 정하셔서 여러분들이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개념을 발휘를 하시되 자간과 행간을 잘 이용을 하시고 볼드에 대한 개념으로 잘 구성을 하신다면은 레이아웃에서 더 나아가 퀄리티 있는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컬러, 비율에서 결정이 된다. 이 말이 뭐냐? 이 이미지 보시면은 스타벅스인데요. 여러분들 스타벅스 하면은 떠오르는 컬러가 뭐예요? 그린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스타벅스에 들어가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컬러가 뭔가요? 그린인가요? 들어가면 그린이 많은가요? 아닙니다. 바로 브라운 계열이죠. 이 목조, 그러니까 브라운 계열의 그러한 부분들이 인테리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스타벅스를 왜 초록색으로 인식을 할까요? 자, 여러분들 이게 로고를 보시면 바로 그린이 한눈에 보이죠. 그럼 사람들은 그린이구나라는 이 인식 때문에 스타벅스는 그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브라운 계열을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베이스인 컬러인 이 브라운 안에서 핵심 컬러인 그린이 돋보이게 되면서 이 스타벅스는 그린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도 역시 여러분들 베이스인 컬러가 밑바탕이 되면서 핵심 컬러인 키포인트 컬러를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돋보이고 심플하면서도 잘 된 이 컬러 매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보실 때 메인 컬러는 그런 베이스적인 거, 무채색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키포인트 컬러를 통해서 내가 가독성을 올리고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컨셉, 제가 브랜드 정체성, 컨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책도 있어요. 끌리는 컨셉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구매하려는 이유와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마케팅이나 기획팀이기는 하지만 디자이너도 그에 대한 이유를 생각을 하시면서 컨셉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디자인의 컨셉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대기업은요, 아예 그냥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대기업에 있어서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본인의 비중을 많이 물어보는 것이 그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그 포트폴리오를 평가를 받을 때 처음에 제출하라고 했을 때 팀 프로젝트 3개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 3개로 해서 내라라고 삼성전자는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시는 없지만 나중에 면접에 있어서 참여도 비중과 역할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소와 용량의 제한이 항상 있기 때문에 메일로 보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대기업은 공채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첨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량의 제한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축소를 한다거나 그러면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용량에 대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이 실사를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UI, GUI나 이런 웹 모바일 쪽의 디자인은 실사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 웹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만 이 브랜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직접 패키지를 만들고 그리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런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출해서 사진으로 찍는 것이 직접 내가 했다라는 그런 신뢰적인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본인이 찍어서 실사로 활용을 하시고 정 안 됐을 때 좋은 목업 파일을 활용을 하셔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랜드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과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 쪽으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다면 직접 만들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직무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항상 트렌드에 관심을 놓치지 말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전공자 친구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꼭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